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전부 없지 않습니까? 박 시장은 그럴 뿐 아니야. 이 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2차 피해를 헛헛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2차 가해를 멈추어 주십시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그리고 이두화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약 8개월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경을 밝히는 모습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요. 그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해 보면요. 지난해 7월 10일이었었죠. 이 전날 시장 공관을 나선 뒤 종적을 감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후 박 전 시장이 7월 8일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뒤 서울시 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통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 전 시장의 사망 252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가 직접 공개석상에 나선 겁니다. 자, 이두화 변호사님, 피해자는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위력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남아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를 가혹하게 당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지 250여일 만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피해자가 직접 이런 얘기, 이런 성 관련 범죄에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나 정말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용기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요. 네. 그 얘기가 나와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이번 주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있을 때 서울시 출입하던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책을 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관련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관련자들의 진술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0쪽에 달하는 네. 그 결정문을 지난주에 받았대요. 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1월 25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그죠? 일제히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피해자 얘기로는 피해자한테 온 거는 지난주에 아하. 왔대요. 그 내용도 다 보고 네. 사실 북부지검 사건 결과 그다음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건에서 판결문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이 있으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자신의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 이게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자기가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본인은 불쌍하고 가여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던 것보다 2차 피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용기를 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기자회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더니 또 인터넷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막말이 쏟아졌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조금 표현하기가 좀 선거판을 기웃대는 무슨 XX 네. 또는 정치적인 XX 네. 뭐 또 이 순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여러 가지 좀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그렇군요. 글이 지금 도배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조금 좀 차분하게 본질을 보고 피해자를 생각하고 항상 원칙을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요, 2차 가해를 제발 멈춰달라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2차 가해를 멈춰 주십시오.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분들과 함께 지금 연대해서 이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선의를 가진 지금 현장에 참여한 많은 분들에 대한 2차 가해 역시도 멈추어 주십시오. 이더 변호사님, 예. 사실 이 막말로 인한 2차 가해 말고도 문제가 됐던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시 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졌다는 점 자체도 이 피해자에게는 이 2차 가해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처음부터는 이 성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했었다. 이 부분도 2차 가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자기는 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인데 용서를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뭔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른 사건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네. 이런 게 있지만 그 사실의 인정이 지금까지 지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인정이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피해 호소인 명칭 네. 그리고 당원 개정 네. 그래서 후보를 낸 거다. 이렇게 피해자가 언급을 해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피해 호소인이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게 했고 서울시장 결국 후보를 내고 지금 선거 캠프에도 자기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박영선 후보가 그 사람들 좀 따끔하게 혼 좀 내달라. 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징계를 좀 해달라. 그래 다른 2차 가해도 안 만들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기관장을 해서 추모를 하고 당원 개정을 해서 후보를 내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까지 2차 가해를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해 달라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엄연히 이 공공기관에서 지금 인정한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사실 이 남인순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이 피해자가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내용을 당시에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귀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기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피해자가 남인순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긴 네. 한데요. 어쨌든 초창기에 이게 남인순 의원이 중간에 정보를 수집해서 네. 당시 박 시장 젠더 특보에게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됐을 때 남인순 의원이
최초에는 강하게 부정을 했었죠. 네. 부정을 했었다가 결국은 이제 시인을 하고 아마 사과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지금 화면에 나타났던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네. 상식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좀 보듬어주고 네. 또 박 시장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그 행위에 대해서는 꾸짖을 것 꾸짖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 지난 8일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사과를 했죠. 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장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만약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현재 사과를 한다. 이미 가해자는 박원순 전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신 1차 가해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은 사과할 건 뭐냐. 네. 2차 가해, 3차 가해 또는 4차 가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지. 네. 이미 끝난 1차 가해자에서 1차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 사실 의미도 없는 사과입니다. 네. 그러면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는 뭐냐? 2차 가해는 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그거를 왜곡하고 네. 또는 혹시 날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박원순 시장을 죽인 사람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2차 가해인데 이거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네. 3차 가해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 것 자체가 3차 가해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거는 4차 가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박영선 후보가 사실 여성의 날에 처음 사과를 해요. 근데 40여일 만에. 근데 처음 후보가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죠. 여성의 네. 날에 뭐 여성 문제 얘기하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고 다른 이제 후보들도 주장했지만 피해 호소인이라 그래서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준 그 남인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 있잖아요.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 몫으로 최고위원까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2차 가해자라고 피해자가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캠프에서 내보내야죠.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요, 이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도 함께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피해자는 참 밝고 유쾌한 친구였어요. 오늘 뭐 먹을지 막 메신저로 수다를 떠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추사나 운동가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친구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자,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했는데, 과연 여야 이 서울시장 후보들, 이 호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선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후보니까 그런 그 요구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서울시 내부에 네. 이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거를 좀 앞으로 재발을 하지 않도록 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을 죽인 사람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당 후보가 된다면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네. 이두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2차 가해를 했던 분들이 선거 캠프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네. 적어도 그런 거부터 그러면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재발 방지라든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될 것인가. 저는 뭐 야당 후보가 된다면은 아마 그런 재발 방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